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함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함수는 다양하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가 있는가 반면 사용자가 함수를 선언해서 정의하고 이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함수는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코드 블록의 형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콜미라는 함수도 마찬가지 사용자가 정의하고 이름을 출력하는 간단한 함수의 블록 코드 형태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모듈화하여 독립된 코드 형태로 다루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간단한 기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제가 여기 코딩해 놓은 콜미라는 이 함수는 간단하게 이름을 출력하는 함수인데 이러한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실행을 한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건데요. 그 이유는 함수는 정의되어져서 일단 블록화된 정의 부분일 뿐이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이렇게 호출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선언되어져 있는 콜미라는 저 함수 이름을 설정을 해서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그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함수의 특징 중에 재사용성의 의미는 한 번 호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 번 이거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프린트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코드를 다양하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나라의 학번이 1, 2, 3, 4, 5인 경우에 자 이렇게 선언을 코드를 추가를 했다면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왼쪽 결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콜미가 호출이 돼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함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마감하는 이 콜론 부분 함수를 사용자가 정의할 때는 define이라는 이 def라는 예약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기초적인 부분은 프린트 명령만 줬지만 여기 안에 다양하게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다양한 형태의 코드 블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한 부분을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코드가 지금 이렇게 중복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반복문을 활용해서 코드를 호출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상태에서 자, x라는 임의의 변수에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3번을 내가 이거를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함수도 이 반복문 안에 하나의 코드만 기술해 주게 되면 이 의미는 form은 x가 0부터 2까지 콜미를 3번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학습을 따라서 다양하게 함수를 만들고 이러한 블록 구조를 호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의 코드를 여기에서 포문을 여기 함수 안에 매번 내가 3번을 호출해야 되는 코드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 안에 이 부분을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코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고 이 부분은 다양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콜미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기 때문에 방금 실행했었던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이름을 주고 그 안에 내용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사용자가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다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문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연산도 만들어서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문자를 한번 사용자가 숫자 연산을 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칙 연산에 뭔가를 한다면은 컴퓨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프린트 명령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3 더하기 4, 4 더하기 4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 더하기 4 연산이죠. 그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만약에 이거를 넘어간다면은 이렇게 연산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요 부분을 만들고 나서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값이 자, 이렇게 사칙 연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출력될 겁니다. 자, 함수는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현재 여기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출력하고 보니까 항상 3 더하기 4, 3 빼기 4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수치의 데이터만 출력이 된다면 이거는 효율성이 있는 함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데이터 값을 전달을 해서 내가 항상 똑같은 내용만 출력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한번 전달을 해보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를 선언을 했는데 나를 호출하는데 나의 이름과 나이와 이런 부분들을 함수의 데이터를 받아서 항상 같은 코드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인자값을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만약에 해서 이름은 이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름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달한 부분에 이 변수의 name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함수를 호출할 때 그때 데이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다양한 데이터로 결과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데이터를 부르는데 처음에 우리가 썼던 이나라라는 이름을 주고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 때 방금 전에는 괄호만 해가지고 호출했지만 만약에 함수에 이렇게 어떠한 변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이 변수에 맞는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이름에 보면은 이름과 나이일 거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호출을 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게 되면 이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받는 함수 이름 부분에 name이 이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저기 위에 있는 인자값의 age는 19라는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실상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호출하면서 name에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호출하면서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오른쪽에 데이터 값, 왼쪽에 변수로 저장되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훨씬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름은 이나라 19 이렇게 데이터가 이 변수로 전달이 되고 이쪽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자리에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인자값을 전달하는 이러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변수들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이 함수가 마무리가 되면 모두 메모리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뿐만 데이터를 사용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마찬가지 우리가 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블록 코드의 형식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함수를 여기서 또다시 호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이강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데이터를 쓰겠다. 그러면 이 코드를 다시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죠. 이미 만들어진 블럭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죠. 데이터 없이 전달할 수도 있고 내가 매번 데이터를 좀 바꿔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매개 변수로 통해서 인자값으로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변수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이강산이 되고 나이는 21살 이렇게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었던 문자와 숫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편에서 배우셨겠지만 데이터를 줄 때에도 문자는 항상 이렇게 따옴표를 쓰셔야 되고요. 숫자는 따옴표 없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나이를 보낼 때 19를 따옴표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상에서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러한 코드에서 숫자는 명확하게 숫자로 이렇게 써주는 버릇을 하는 이유는 후에 숫자 값은 연산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숫자라는 것은 나이가 더해질 수도 있고 어떠한 데이터에서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러한 데이터가 문자화되어 있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었던 우리가 컴퓨트 3 더하기 4라는 거를 이번에는 이와 같이 변수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매개 변수와 인자값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서 하는 사칙 연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클리어하고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겠다. 정의를 하고 나는 사칙 연산에 대한 이 연산을 컴퓨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데이터는 2개의 데이터 숫자 값을 전달할 거고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내가 컴퓨트를 호출할 때 2개의 숫자 값을 보낼 거고 그러면 그 2개의 숫자 값은 A와 B로 데이터를 받을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의 따라서 X, Y로 하셔도 되고 N1, N2로 하셔도 되고 뭐 이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여기에서 바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아시다시피 파이썬에 정말 중요한 건 들여쓰기죠. 이 안에 들여쓰기 내에서 자,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A하고 B라는 데이터가 이제 올 건데 이 데이터가 A하고 처음에 B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저도 보다 고급스러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A, B를 이렇게 해놓게 되면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결과값을 도출할 때 그대로 변수로 출력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A가 방금 들어온 그 A 값 그대로 여기는 덧셈은 연산의 의미보다는 그대로 화면상에 출력되는 출력 폼을 플러스를 출력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퀄 기호도 마찬가지 그대로 출력하는 폼을 만들게 되면 A 플러스 B는 7이다. 이것보다는 3 더하기 4는 7이다. 이런 형태의 출력 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게 더 보기에 좋을 거고 여기에서 플러스는 그냥 출력되는 문자. 여기에서 실제로 연산되는 거는 A와 B의 인자값을 받아서 그 숫자 값으로 연산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자, 사칙 연산이니까 4개를 일단 만들고 여기도 빼기, 실제로 빼기 하는 부분, 여기는 곱셈 하는 부분, 여기는 곱셈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눗셈,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눗셈. 자, 여기는 이제 컴퓨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프린트 4개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일단 이거를 하나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 컴퓨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얼마든지 A와 B 값을 바꿔서 매번 원하는 데이터 정수값 또는 뭐 실수값 연산을 사측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호출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오류가 난다면 우리가 실행하면서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자, 처음에 우리 배웠을 때는 함수를 호출해요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인자 A와 B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하고 4를 내가 보내보겠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좌측편 결과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 연산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컴퓨트. 자, 이번에는 10하고 그 다음에 20을 한번 다른 데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10하고 20이라는 데이터도 사칙 연산을 이렇게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어떠한 데이터 값을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실행을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 어떠한 데이터도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됩니다. 함수라는 거가 별로 어렵지 않죠. 정의를 하고 함수 이름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함수 이름은 변수 명명하는 그 원칙에 따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자값의 설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 이름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결과값을 봤을 때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결과값을 이렇게 보는데 모든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프린트 자 이러한 명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3 더하기 4라는 데이터 사이에는 점선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함수라는 걸 배웠죠.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 반복되는 코드는 별로 훌륭한 코드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포문을 사용한다든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나오거나 뭔가를 효과적으로 주고 싶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함수로 만들 수 있거든요. 현재 이 코드도 간단하지만 뭐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니까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기에 있는 라인을 내가 여기 함수로 정의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코드를 여기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고 내가 여기에 선언을 했으니까 막 그냥 여기에다가 라인 함수 호출 이렇게 여기에도 마찬가지 라인이라는 함수 내가 만든 거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만드시면 실행을 할때 자, 이러한 효과를 똑같이 줄 수가 있고 또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의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여기를 점선으로 했지만 앞으로 나는 여기 경계선을 점선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별 표시로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구구단을 만들던가 단별로 이렇게 선을 넣는다든가 단별로 공백을 넣는다든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자유자재로 계속해서 여러 번 사용하게 될 것 같은 이러한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프린트도 하나의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프린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제공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 안에 프린트라는 명령 안에 다양하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인자값으로 만들고 프린트라는 함수가 이런 인자값들을 읽어들여서 화면에 출력한다든가 연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함수를 사용자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면 어떨까? 모든 기본적인 자주 사용되는 이러한 코드의 명령들은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만드는 함수들은 내가 사용하는 코드를 이거를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함수 중에서 또 주의할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서는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행을 할 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함수를 정의하는데 내가 스와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A하고 B의 데이터를 함수 호출할 때 보냈을 때 이 A와 B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의의 변수 템프에다가 A 값을 저장을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두 개의 변수 값을 교환하는 코드가 있죠. 자, 임시 변수 템프에 A를 저장하고 그 A가 그러면은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임시적으로 템프에 A 값은 있으니까 B라는 데이터를 A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존의 A 값이 지워지는 거죠. 하지만 A 값은 임시적으로 지금 템프에 머물러져 있죠. B 값을 A에 집어넣고 B를 임시에 머물러 있는 템프 A 값을 비로소 B에 넣게 되면 이 코드의 형태는 A 값과 B 값을 교환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 세 라인은 진짜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데이터 값을 이제 교환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써버리면은 우리가 둘이 교환한 코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B 값을 A 값에 넣어버리면 A 값 기존 값은 삭제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피신을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피신 시켜놨던 데이터를 B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함수를 항상 호출을 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싶은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A가 있고 3이 있고 B에 5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자, 여기에 함수 호출 전이잖아요. 전에 함수 호출 전에 A 값하고 B 값을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값은 그러면 여기는 A 값이겠죠. 그 다음에 B 값은 그러면 여기는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코딩을 할 때 함수 호출 전, 그 다음에 A 값, B 값,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값하고 그러면 현재 여기는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으니까 3하고 5가 출력될 거예요. 아직 함수 호출 안 했죠. 자, 일단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A 값은 3, 5. 당연하죠. 현재 이 값을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swa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A 값, B 값을 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 명령을 통해서 여기에 호출한 데이터가 3하고 5가 들어가고 둘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함수 호출 후에 나는 이러한 그 함수를 내가 이 정의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함수 호출 전에는 3하고 5지만 두 데이터를 보내서 두 데이터를 교환을 했어.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5하고 3이 출력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지역 변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는 모두 지역 변수입니다 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해당하는 이 변수도 지역 변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5는 여기서 3하고 5라는 데이터를 이쪽에 보내고 여기서 지금 3하고 5는 둘이가 바뀌어졌잖아요. 5하고 3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출력하려고 보니까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에서만 그 데이터를 쓰고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그냥 3하고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내가 함수를 만들고 어떠한 데이터를 바뀌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에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return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return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에서 있습니다. return을 하게 되면 그 값을 일단 보내줄 때
우리가 설정을 일단 해주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 자, 코드를 잠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eturn이라는 걸 더 깊게 하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파이썬에서 완전히 간단하게 보내버릴 수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B하고 순서대로 A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 전은 이렇게 됐는데 함수 호출을 할 때 이 함수가 여기를 호출을 하고 리턴이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그 값을 받을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두 데이터를 바꿔서 출력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어차피 변수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하고 A를 여기에 호출한 이 시점에서 너 이거 받아 하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B는 A에 들어가고 A는 B에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 A, B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게 돼요. 우리가 기존의 언어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템프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데이터를 다시 B는 A로 가고 다시 B는 저장해 놨던 A 값이 들어있는 템프를 받고 이런 코드가 파이썬에서는 완전히 한 코드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돌려주면서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리턴을 해주면서 여기는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턴을 받은 이 호출됐었던 부분의 리턴 받은 이 데이터는 A가 B를 받고 B가 A를 받아서 다시 이 지역 변수의 데이터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함수들을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함수 부분에 우리가 인자값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진행되는 영상에서는 return 부분, 그 다음에 인자값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양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함수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학습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함수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